해피700 방송은 지역의 소식을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방송으로 평창의 이야기를 주민의 입장과 시각에서 만들어갑니다. 금일 주민 설명회는 코로나 그리고 사회 거리두기 관계로 인원 50명 미만으로 지금 준비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 못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창원 유산조성 팀장 김남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대관령면 행계리 707번지 1호에 계획 중인 평화파크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해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회 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안내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와 용역사의 기본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휴대전화는 매너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평화파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기본 계획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계 용역사 참석자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사무소 크레파스 이수율 대표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고을 건축사 사무소 이성호 대표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조경설계 비욘드 노한기 대표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 평창군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배 올림픽 이상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승호 대관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민 설명회는 올림픽과 관광이 결합된 평창올림픽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평화파크 조성 사업 추진에 따라 주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에 앞서 평화파크 조성 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림픽 기간 동안 메달 수화자와 각종 체험관 및 홍보관 등이 있었던 올림픽 플라자 위치에 조성이 되며 전체 58,835제곱미터의 부지 면적에 ICT 복합 문화공간인 평창평화센터와 만남과 소통의 공간인 기념광장 그리고 올림픽의 추억을 기념하는 기억의 공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내년 6월까지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23년까지 완공 예정이며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시 각종 이벤트 및 전시 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토지가의 239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48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사로부터 평화파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기본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창 평화테마파크 설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세상의 중심에서 평화를 외치다. 저희 이 작품의 제목처럼 당시에는 전 세계가 평창을 주목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2018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해 새로운 평화의 한반도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진행된 만큼 이 작품 주제인 평화테마파크도 평화통일의 영혼과 올림픽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평화테마파크는 세 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올림픽 개최지의 역사성과 한반도 평화의 상징성을 담은 랜드마크적 관광 구성을 하였습니다. 둘째로 대한민국 대표 관광자원 조성으로 올림픽 개최 도시인 평창의 지속적 발전 도모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셋째로 평창군과 그 주변에는 바람산,
설계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평화 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11월 10일부터 2022년 6월 7일까지 약 210일간입니다. 예정 공사비는 151억 원 정도 책정되었습니다. 대지 위치는 평창군 대관령면 뺑계리 707번지 일대이고 일반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건물 연면적은 4,037.8제곱미터이고 주차 대수는 장애인 주차를 포함하여 약 190대로 설계되었습니다. 테마공원과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축물로 구성되었습니다. 대지 분석입니다. 교통적인 측면에서 본 계획 부지는 대관령 IC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5분 거리 내 있습니다. 위치적인 측면으로 본 대지는 강원도 평창군 북동쪽 끝쪽에 있고 전체가 해발 700m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적 특성이 있으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도시입니다. 건축 디자인 컨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림픽은 전 세계의 축제이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마당입니다. 또한 올림픽의 최종 결과물은 성적이고 그 상징이 바로 시상대라고 생각합니다. 본 평화센터는 높낮이의 위계를 둔 형태를 올림픽 상징인 시상대를 형상화하여 평화테마파크의 최종 결과물로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매스의 분절과 확장, 조합을 반복하여 현재의 형태로 구성하였습니다. 인명 컨셉의 포인트는 전통 건축 주재료인 기와지붕 형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한국의 전통 지붕 모양과 선을 살린 건축물로 표현하였고 내측에 LED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조명의 화려함을 연출하였습니다. 평면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층은 디지털 아트 전시관과 VR 체험실이 있습니다. 디지털 아트 전시관은 다양한 유형의 전시가 되도록 사각형으로 구성하였고 전시품의 진출입이 가능도록 서비스 주차장과 연계하였습니다. VR 체험실입니다. 처음 흡음 구도로 설계하였고 입구에는 관람객을 위한 포토존을 설치하였습니다. 1층은 로비와 강의실, 휴게실, 기계 전기실 등이 있습니다. 로비 공간에는 입구에 매표소와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넓게 배치하여 스탠딩 무대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강의실은 지역 주민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토록 설계하였습니다. 2층은 카페와 기획전시실, 야외 데크로 구성하였습니다. 카페는 야외 데크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전면 배치하였고 야외 테라스 가든과 공원 전체를 관람할 수 있는 커튼홀로 설계하였습니다. 기획전시실은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 가변형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본 평화센터의 특징 중 1층 강의실과 2층 카페, 관리사무실은 휴관 시에도 항상 사용 가능도록 출입구 동선을 분리하였습니다. 평화센터의 조감도입니다. 위에 상부의 것이 이제 로타리에서 반대편 쪽에 조감도이고 밑에 하단부에 있는 것이 핑계 로타리에서 본 조감도입니다. 위에 상부에 있는 우측 피로티는 평화의 길과 연계되도록 오픈하였고 중앙부 외부 계단은 외부 야외 데크를 통하여 2층 카페로 연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면부 상부에는 평창올림픽을 상징하는 보륜기와 평창의 초성인 피읍과 치읓을 조형물로 설치하여 이곳이 올림픽 상징인 평화센터임을 표현하였습니다. 후면부에는 이곳이 평창 평화센터, 즉
평창 ICT 센터임을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지붕은 경사로 처리하여 폭설에 대비한 설계를 하였습니다. 예, 투시도를 여러 방면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설계입니다. 위에 1번은 주 출입구에서 2층을 내려다본 내부 투시도입니다. 2번은 반대로 2층에서 1층 주 출입구를 내려다본 전경입니다. 3번은 2층 엘리베이터 홀에서 1층으로 바라다본 전경입니다. 4번은 2층 게이트 전지실에서 계단을 내려다본 내용입니다. 이 그림은 추후에 이런 형태로 활용이 될 그럴 예정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모양이 주택가 측에서 본 출입구, 부출입구 조감도입니다. 첫 번째가 횡계 로타리 측 기념광장에서 본 후면 조감도입니다. 두 번째가 우측 테라스 가든 쪽에서 본 전면 투시도입니다. 세 번째가 후면 야외 데크 전경입니다. 네 번째가 1층 외부 피로티에서 본 건물 전경입니다. 이상 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적용계획을 맡은 비욘드의 노한기 대표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적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 사이트는 단순하게 이제 평창 올림픽 공원에 대한 기억뿐만이 아니라 이 횡계 오거리를 중심으로 구시가지와 도심의 중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율성도 평상시에 주민들의 효율성도 상당히 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큰 이 내용은 올림픽을 대표하는 상징성과 우리 공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에 대한 유연성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지가 플랫 평평하기 때문에 주변의 건물들에게 놓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 공간을 막아주는 유효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숲이 외곽에는 좀 필요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마스터 플랜입니다. 평화센터가 이제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고 좀 전에 건축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도면으로 봤을 때는 평화센터의 이제 하측 부분이 피로티라고 건물이 바닥층이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 이제 횡계 오거리와 오리골천을 갖다가 연결해 가운데 이제 건물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통로 사이에 시원하게 이제 열려야 되는 시각적으로 열어줘야 되는 이제 어떤 기능이 필요할 것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횡계 오거리가 있는 기념 광장으로부터 오리골천까지 연결하는 이제 평화의 길이 조성이 되면서 들어오는 진입구 쪽에서 이제 기념 광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다음에 평화센터를 지나서 주변부에는 평화센터와 관련된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고 학교 부지 쪽으로 해가지고는 상당히 조용한 이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언덕 둔덕이 배치가 되며 밑에 주민들이 주로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공간 쪽으로는 화합의 마당이라도 프리마켓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다변적인 공간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마스터 플랜을 보면은 1번은 저희 그 평화공원의 기능광장이 되고 다음에 2번은 평화의 길이 되며 3번은 이 평화센터 정면부에 있는 테라스 가든이 만들어지고 4번은 메모리얼 언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은 이
여기를 찾는 청소년 및 유아를 위한 펀그라운드라고 지형에 맞는 어떤 놀이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6번은 화합의 마당이라고 무대와 스탠드가 있는 다목적 어떤 광장이 다시 되도록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리골천을 건너서는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서 지금 정통 건물 옆으로 위쪽으로 통합의 정원이 조성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 공간 구성 크게 이제 다양한 이용층을 구성을 생각을 하면서 5개의 이제 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 쪽에는 랜드마크 존이 있고, 다음에 스포츠라든가 공연 놀이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액티비티 존이 나눠지게 되고, 언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아트 존으로 해서 산책과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만들어지고, 건물 주변과 다음에 이 천으로부터 진입하는 공간에는 커뮤니티 존이라고 해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고, 외곽 부위에는 숲이 주로 이루어지는 에코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 이제 아이덴티티를 저희가 공원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에 대해서 시설들이 이제 평화의 샘이라든가 내지는 5개의 오륜의 띠가 바닥에 포장이 되고 주변으로 세림의 벽이라고 하는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시설이 들어가게 되고, 기존에 있는 휴진의 벽과 평화의 벽은 이설에서 저희 대지의 형태에 맞게끔 라운드로 처리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저희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현계오거리에서의 외부 조항도입니다. 주거지 쪽으로 해서 이제 바라봤을 때 학교가 여기 있고요. 그쪽에서 바라볼 때 보이는 조항도입니다. 그리고 전 넘어서 스타디움이 있던 자리에서 이제 바라보는 저희 조항도입니다. 공간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오는 이제 현계오거리 주변의 기념광장은 지역 행사나 축제 공연 등을 이제 유연하게 대체할 수 있는 대규모 열린 광장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한 5,400제곱스퀘어미터 정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최대 수용을 했을 때는 한 1,000명 정도 이게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장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평화의 셈이라든가 올림픽의 순수성이라든가 공정성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약간 의역시켜서 만들어내는 중앙부 수경시설이라든가 내지는 5개의 오륜의 띠, 그리고 강원도 산세를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의 어떤 기록이라든가 참가했던 92개국에 대한 이 내용들을 갖다 새긴 아카이빙 조형벽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부는 암석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92개국의 그 참가 내용을 현재 있는 것처럼 이제 그 깃발을 올려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대관령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기후적인 특성의 바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했을 때는 그렇게보다는 뭔가 이게 고정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좀 대안을 내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가운데 중심부에 있는 이제 평화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저희 스타디움에서부터 횡계 오거리까지를 이어주는 이제 큰 축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경관, 비스타 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경관을 조성을 해주면서 다음에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는 이 약간 수구가 수직으로 이제 형성되어 있는 원추형의 수목이라든가 내지는 전면부에서 기록하지 못한 올림픽 참가 선수들이라든가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어떤 조형성이 있는 벽이 만들어질 예정이고 바닥은 포장을 이렇게 패턴으로 해서 조성을 하겠습니다. 평화센터 전면부에 있는 테라스 가든은 건축물의 이제 실내 공간을 갖다가 확장한 개념의 외부 정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휴게 테라스라든가 내지는 연식 벤치 등과 같이 일종의 현대적인 정원을 조성을 해줘서 커피라든가 이렇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방문객들의 공간을 조성을 해주는데 아마 저희 그 공원 내에서 외부 공간 중에서는 가장 이 부분이 활성화되는 장소가 아닐까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다음.
학교 주변에 있는 이제 메모리얼 언덕은 나름대로 이제 평평한 지형에 저희가 건물을 나중에 조성을 하다 보면 지하층이 들어가게 되고 토팍이라든가 토공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갖다 외부에 반출하지 않고 내부에서 활용을 하면서 평평한 지형에다가 변화를 준 공간으로 풍부한 공간감을 둔 언덕으로 좀 조성을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올림픽과 관련된 어떤 조각물이나 내지는 각 나라에서부터 기부받는 그런 소품들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의 이제 올림픽 공원이라든가 해외 사례들을 갖다가 살짝 좀 예를 든 건데 일종의 약간 조각공원 같은 형태로 형태를 띠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있는 이제 펀그라운드라고는 어린이들의 이제 액티비티 활동을 유도하는 놀이 시설을 갖다가 설치를 할 건데 지금 주로 이제 주거단지에 저희가 설치하는 거는 기성 제품들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죠. 근데 여기는 강원도 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형태화 시켜주는 그러한 시설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가장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화합의 마당이라고 주거지역 쪽에 이제 면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이용자들의 어떤 액티브한 체험 활동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이벤트라든가 왜냐면 주변을 다 스탠드로 이제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종의 무대가 되는데 그 플러스 약간 프리마켓이라든가 이 행사들이 다 열릴 수 있는 공간으로 가변적인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동절기에는 이 동계 스포츠를 갖다가 의미하는 약간 스케이트, 야외 스케이트장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스탠드의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음에 겨울철에 멀티플레이장으로서의 어떤 야외 스케이팅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오리골천을 넘어서 있는 이제 그 종로 상단부에 있는 부분은 통합의 정원이라고 우리의 이제 분단의 현실을 이 평화를 기원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남북의 꽃인 무궁화와 한박꽃나무가 같이 어우러져서 구성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야생 초원들이라든가 내지는 소망의 벽이라고 해서 개변 올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이제 횡계 오거리부터 시작해서 한번 쭉 돌아보시는 투시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면부에서 바라보신 광장은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평화의 셈이라든가 이 부분들은 약간 스탠드의 기능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담소를 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장소로 또 이용을 하고, 후면에는 아까 그 올림픽 92개국의 기록들이 남아있는 그런 벽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건축물 아까 말씀드렸던 피로티라고 건축물 하부가 이제 뚫려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통해서 마지막에 오리골천으로 건너편에 원스타디움이 있었던 장소까지 이 통축으로 보이는 비슷하게 연관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하부에 이제 주거지 옆에 부분으로 해서는 이제 일반 버스 베이가 들어서는데 관광 버스 주차장이 여기에는 있지만은 이용객들이 여기서 내려서 다시 브리지를 건너가지고 오기에는 동선이 너무 멀기 때문에 임시로 교차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그 주변으로는 평화의 벽이라든가 이런 기선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조금 들어왔을 때 평화센터 정면부에 있는 테라스 가든과 연결되는 평화의 길입니다. 이 평화센터 이제 부분에서 오리골천으로 내려오는 계단 이 중심부를 해가지고 이 좌우로 이런 테라스 가든이 조성이 됩니다. 그 전면부에 있는 이 폴딩 가벽이라든가 이 부분들은 올림픽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이 벽에 기록이 되면서 전체 산책로가 뒤쪽으로 연결될 겁니다. 하고 있는 화합의 마당입니다. 어린이 놀이터고요. 다음에 이쪽에 메모리얼 언덕에서 바라본 조형물들이라든가 내지는
건너편 쪽에서 이제 저희 건축물을 받아봤을 때 저희 건축물은 다른 건물이랑은 조금 다르게 가구의 기단이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녹지로 폴딩이라고 그러는데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으로 연식 벤치들로 해서 휴게 공간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이 통합의 마당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자연스럽게 질의하시면 용역 관계자가 답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셨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이 설명을 듣고 못 들은 지금의 주제는 평화공원은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봐서는 평화에 대한 것이 저는 머리가 나빠서 잘 못 느끼겠습니다. 뭐가 평화라는 겁니까? 아니, 공원을 만들더라도 제 생각 같아서는 전통가옥 있는 위에 부분도 지금 평화적으라는데, 그럼 뭐 한반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각 식물을 심는다는데, 한반도 모양을 만들어서 백산주위에 있는 식물이라든가 들쭉주인가요? 블루베리 그런 거부터 제주도의 어떠한 동백나무까지 위치에 정해서 평화라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그건 평화라는 단어를 붙였는데 저는 평화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쁜 건가요? 아니면 무식해서 그런 건가요? 이거는 접근성부터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화공원? 그냥 공원이죠. 그건 평화공원인데 뭘 평화공원입니까? 그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제를 붙였으면 거기에 맞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대관령 주민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와서 이게 평화의 공원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뭐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건 지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낀만 말씀드릴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평화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이제 군데군데 담았는데, 가장 큰 것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한의 무궁화와 북한의 농단을 이렇게 조화롭게 심는다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식물들 다 심었을 때 여기 평창의 특성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도시이기 때문에 1년도 안 돼서 다 그런 나무들이 이제 고사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어느 정도 선별해서 나무를 심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가 포함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평화에 대한 내용이 지금 요 내용이 빠른데 요 내용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약간의 비유를 하자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만났던 그 만남의 다리를 실질적으로 형상화해서 만든 다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평화센터하고 올림픽 스타디움하고 서로 연결해주는 그 다리를 지금 아직 정확하게 구상을 못해서 지금 오늘 표현에 빠졌는데, 실질적인 내용도 이게 이제 평화의 상징인 판문점의 만남의 다리를 형상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군데군데 조금씩 다 들어있어서 그래서 이게 평화 테마파크라고 이렇게 저희가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한국의 저희 한라산에도 해발이 1000고지가 넘는 부분이 많고 지리산도 1000고지가 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해발 700에서 살 수 있는 식물들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저는 평창군의 숲 해설가 일기입니다. 제가
그런 것이라도 해서 해야 되지 않냐. 뭔가가 한반도의 평화하고 세계 평화라면 거기에 맞는 주제를 누가 와서 보더라도 느낄 수 있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죠. 돈이 800몇 억씩 들어간다는데 그냥 뭐 주민들 그냥 휴식 공간으로만 할 것인지, 평화라는 이름을 붙였으면 거기에 걸맞는 뭐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두 번째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플러스 알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식종이 아직 정확하게 결정이 난 부분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신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군청과 아직 좀 더 협의를 하고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다시 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관령 주최위원장 이창현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 놓고 봤을 때 궁금한 게 여기에 유료화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게 저희 지역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여기다가 넣으셨는지 아니면 빠져 있는지 1차적으로 일단 그거 좀 궁금하고요. 다리에 대한 부분도 지금 뭐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땐 저 주차장을 한 군데 저렇게 해놓고 나면은 이제 뭐 걸어다니는 동선에 따라서는 이제 자유롭게 걸어다니면서 도보로 이동하면서 다 할 수 있겠지만, 어떤 특화된 부분은 뭐 설명을 잘 하셨는데 전체적인 부분 뭐 공원으로 지금 조성하겠다는 그 생각이 있겠지만, 뭔가 지금 아까 우리 강수영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와닿는 게 없어요. 과연 뭐를 지금 상징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테마파크라 그러면 지금 그 큰 건물이 나중에 뭐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컨벤션의 기능도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거기에 이제 분정에서 밖에 그런 프로그램을 열겠다 그러면 그 지역으로 이끌어내겠다고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그걸 과연 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외부 공원은 현재까지는 유료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된 건 없고요. 그 내부 건물 평창평화센터 내부에 지하 부분에 디지털 아트라든지 VR 체험관, 뭐 기획 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유료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요. 저희 이제 그 사업이 이제 주 목적이 사실 뭐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지 개발의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부 건축물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통해서 지역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 하고 지역 경제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설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연 노설입니다. 건물 자체는 지금 평화를 상징을 해서 이제 건물이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하는데 지금 관광객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기 안에 내부를 어느 정도 규격해서 어떠한 이제 조각물들이 또 지난 그 올림픽을 유치해서 지난 과거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건 평창본에서만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비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네. 내용은 이제 외부 건축물하고 네. 외부 조경에 대해서만 있고요. 저희가 이제 네. 건축물 내부 콘텐츠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이제 설계 발주를 할 계획이 있거든요. 네. 왜 여쭤보나 이러면은 어떤 것을 어느 공간에다 한다고 이러면 그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공간이 있을 겁니다. 이게 계획이 돼야지만이 이루어질 텐데 건물을 일단 이렇게 해놓고 어떤 그런 관광객들이 온다고 하면 볼거리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 볼거리를 공간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못한다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이제 필로티가 지금 그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하까지 하면 3층 아닙니까? 3층은 아까 4,000평방미터라고 그러나요? 전체 건축 면적이? 네, 그러면은 한 1,300평 정도 건물이 이제 올라간다. 그냥 예를 들어서 한 1,300평 정도로 올라간다 이러면은 부탁을 드린다 이러면은 이 공간에는 어떠한 것이 전시가 된다 이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건물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동선이 잘 이루어져서 진짜 이게 평화를 위한 건물도 상징이지만은 그런 내용물들이 있구나 한번 와볼만 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하는 싶은 생각입니다. 중진으로서요.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하에 있는 디지털 미디어라든지 VR 체험관, 그리고 1층에 있는 강의실, 그리고 2층에 있는 기획 전시실, 관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면적이나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맞게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시는 것에 염려되지 않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콘텐츠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계를 발표해서 내부 디지털 미디어라든지 이런 관련된 관광객들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계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다. 기획 전시실이라고 하는 건 전시하는 내용이 뭐예요? 저희 이제 기획 전시실은 말 그대로 이제 상설로 어떤 그런 전시 공간이 연출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향후에 이제 2024 강화도 청소년들 필요하든지 이런 이제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어떤 공간에 이제 맞는 그런 이제 전시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기획 전시실로 이제 구성을 해서 향후에 각종 행사나 이벤트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박물관 얘기 잠깐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저쪽 기존에 해야 되는 박물관하고 겹칠 내용은 없는? 예,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제 현재 올림픽 기념관은 이제 올림픽 관련된 상설 전시장으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 평화 태양파크는 상설 전시장이 아니라 그런 이제 관광객들 체험할 수 있는 시설 이외에 이제 기획 전시실 비상설로 이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 권유현 장로입니다. 처음에 이거 설명하기 전에 아까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이게 2018 동계올림픽의 유산 사업의 일종으로 이렇게 후 사업으로 진행이 맞죠. 근데 지금 평창 테마파크 하면 외국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공원일 뿐이지 유산 사업이라고 누구나 지금 전국의 관광객들이 오시면 이게 유산 사업이라고 인정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은 여기 용도사부터는 관계가 없으신 분들이겠지만 평창 올림픽 테마파크라든가 이렇게 좀 묶어서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로 유산 사업이라면 여기 왔을 때 이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고장이구나 라는 어떤 그런 주 테마를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드린 것 같은 말씀하신 상황에서 평창으로 바꾸는 그런 이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저희가 이제 평화 테마파크지만 올림픽 유산 사업으로 조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를 막론하고 각종 올림픽 테마가 들어가서 관광객이든 주민들을 오셨을 때 여기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했던 곳이라고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하는 게 사실 저희 목적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시면서 올림픽을 들어가야지만 예. 왜냐면 올림픽 유산사가 되는데 올림픽이 안 나오고 그냥 영화 테마파크에 외부에서 누가 그걸 보겠네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는 공무원이지. 우리가 이제 올림픽에 나오면 어딜 가거나 올림픽에 나오면 여기서 올림픽을 했구나, 여기가 주최국이구나 라고 이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제 건너편에도 성함 하나밖에 없잖아. 예. 그래서 관광객 들어와서 보고 여기 올림픽에 데가 맞아? 이렇게 의구심을 이제 갖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말하는 거는 아 여기 올림픽 했던 곳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좀 테마를 가지고 좀 이렇게 해주셔도 고맙다. 지금 현재는 공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는 지금 또 사실 충분히 이제 올림픽 관련된 테마가 이제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은 주차장이 지금 경북에 위치에 있잖아요. 굉장한 주차장이 있는데 분산을 해서는 여기는 이쪽에서 들어가서 전체를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쪽에 로타리 부분에 지금 저기 뭐 분수 있다 그래서 저기 평화의 샘. 평화의 샘? 그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지금 주민들의 보면 주차장이 많이 서 있는데 한쪽 옆으로라도 어떻게 주차장이 좀 조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동선이 여기가 지금 거기 어디나 저쪽에 기념관하고 연결되는 도로지 않습니까? 근데 동선이 저기 우리 전체적인 동선하고 이 동선이 만나서 주차장을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한번 그거는 그쪽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지금 뭐 동선이 지금 저기 무슨 길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 무슨 길이에요? 평화의 길이 있습니다. 만약 평화의 길이 있다 그러면 이쪽 기념관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여기로 와서 그 부분만 있고 이 기념관하고 완전히 별개로 지금 계획이 된 것 같은데 조금 이거 제가 보면 그쪽하고도 같이 연결을 좀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저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가업 지시서에는 이 부분이 이제 전체 이 안에는 주차장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건물 인근에 이 부분이 건물 관리동 주차장하고 장애인 주차장이 일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저번에 그 매매님께서 얘기를 주셔서 여기에 저희가 추가로 주차를 한 30여 대 이상 되는 주차장을 추가로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차할 곳이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로 분산이 되어 있는 형태고 관광버스가 역에서 내려서 전체를 이렇게 거리가 너무 힘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여기 와서 이 부분을 승하차를 다 하고 버스만 이렇게 가는 걸로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 바로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따로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반영을 좀 저희가 특별하게 더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동선은 그렇게 방법이 없나요? 기념관과 동선에 보면은 완전히 별개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조경이 잘 되어 있는데 이쪽은 그냥 벽면만 있고 나무 하나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아니 이쪽 도로 건너편하고 연결이 너무 아니지 않느냐. 기념관 지금 새로 생긴 기념관하고 동선이 그런 건 계획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기념관, 올림픽 기념관하고 그 개폐시장 그리고 성화대 주변에 지금 강원도에서 그 주변에 대한 이제 다른 보완하는 그런 이제 작업을 설계를 지금 기본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저희 사업 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통문화관에 있는 그 부지까지만이라서 하지만 저희가 그 기념관과의 관계를 고려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기념관을 보신 분들도 그렇고 평화태양파크를 보신 분들도 자연스럽게 도로를 이제 지나서 두 곳을 다 함께 뭐 관람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이용 동선을 그렇게 맞춰서 지금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 기념관에서 넘어오면 도로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네. 그걸 보관을 해서 나중에서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 연결을 해주고 어떻게 하는지 그 지금 기념관 쪽에서 나오는 그 출입구 쪽에서 이쪽 테마파크 쪽으로 지금은 횡단보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횡단보도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기념관 쪽은 도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랑도 지금 계속 이제 협의를 하면서 도에서 이제 사업하는 그 구간하고 저희 사업하고 하는 구간이 연결될 수 있도록
횡단보도로 이용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군이라고 하지 말고 전체를 보고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계획은 알겠습니다. 엉뚱하게 좀 경찰에서 군에서 했다고 그냥 테마파크만 공원만 테마파크만 조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쪽 도하고 좀 잘 연결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천은 어떻게 계획이 없습니까? 하천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대로만 그냥 현재까지는 하천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너무 지저분하지 않나요? 주변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올림픽이라는 걸 했다고 주제를 가지고 평화평화를 만들었는데 공원을 깨끗한데 하천 같은 경우는 전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나무만 많이 심고. 네, 저 올림픽 유상과장입니다. 그 하천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구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로는 사실 그 하천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테마파크를 조성한 후에 그 지금 현재 그 브릿지도 똑같습니다. 그것도 좀 새로 지금 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후회할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예산을 해서 지금 나하고 대비를 하라든지 각각의 약속 손질을 이참에 같이 해야 되지 그걸 해놨다는 좀 다시 후회한다는 건 내가 봤을 때 그건 안 맞는 이치니까 그걸 고려해서 같이 요번에 할 때 같이 거기도 하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거기 꼭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요 구간 그 테마파크 구간만 하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저 위에서부터 해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대충 계산해보니까 일단 테마파크를 먼저 사업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천 부분은 이제 뭐 하천 부서 대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게는 말이고요. 어차피 일부 사업을 하실 거면은 테마파크에 대한 사업비를 좀 줄여서라도 하천 같은 경우는 좀 소하천을 수변공원화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게? 그래야지만 이제 저 완성된 그 공원 형태가 되는 거지. 이게 뭐 땅 저기 토지 따로 뭐 이제 그 저기 하천 따로 이렇게. 일단 그거는 저기 일단 그 하천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요 구간만큼은 먼저 뭐 할 때 같이 해가지고 더 완벽하게 해놔야지 나중에 주인이 또 할 수 있으니까 요건 아닌데 뭐 하천 양쪽으로 하천이면은 정비를 해서 나무를 심어가지고 네, 그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크게 네. 크게 보더라고 그만 못될 될 건데 그리고 저기 올림픽을 위한 공간들이 이렇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좀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그런 공간을 좀 더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곳부터 지금 보면 아까 좋은 의원 같은 경우가 있죠. 그런 거 참 좋은 것 같은데 저런 부분들이 좀 더 있었으면 저는 그리고 저희가 올림픽 했던 곳이잖아요. 올림픽에 메달 프라다라는 광장이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 가면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저 깃발이 있는 데가 서 있으면 올림픽 때 그 순간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지금도 저 가면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인데요. 그때 저기 만약에 완성됐을 때 제가 거기 섰을 때 그 순간이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안 들고 그냥 공원으로만 있지 말고 올림픽 때 그 순간이 생각나게끔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기념광장하고 하루에 만에 주기가 되는죠. 이게 어느 역할을 하는지 기념광장이 제가 봐서 아까 뭐 한 정도 한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일반 행사는 기념광장에서 뭐 영화제라든가 다른 이루어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 네. 영화제나 이런 기념광장에 하고 저희 화합의 나라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라고 생각하는 저기 무슨 거예요? 여기가 5천 아까 400제곱미터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4천 제곱미터 정도 옆에 있는 스테이까지 다 포함한다. 저희 무대 장치도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무대 장치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천막에서 이게 다 세팅되는 거 그냥 광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행사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천막 같은 걸 세팅을 하셔야 돼요. 경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주차장이 서울에 들어가는 경우
건물을 좀 어떻게 보완해서 좀 크게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아까 주차장 때문에 우리 번영이라는 방문자가 얘기했는데 주차장을 거기로 둔가 아니면은 이 지금 건물이 아까 건물 얘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이제 건물을 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제 채우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이 기밀에서 걱정하는 게 관광객이 와가지고 뭐를 봤을 때 진짜 느껴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동영상이 한 것보다요 눈으로 돌아가면서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앉아서 동영상 걸리는 건 크게 안 보려합니다. 이 지각에 앉아서 동영상도 지하실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 건물 내를 보면서 우리 이제 올림픽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왜 올림픽이 여기서 열리게 됐는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 실질적으로 우리 이 현장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발굴해가지고 페이지 열심히 싶습니다. 그 건물이 지금 뭐 한 4,000평 된다 했지만은 어떤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건물이 그냥 우리가 얘기하면 진짜 쓸모없는 공간들이 평화를 상징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얼른 계획이 돼가지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진짜로 이거 볼 수 있는 그런 한번 왔다 가면 이거 또 다른 사람이 오게끔 할 수 있는 이런 꼭 그런 평화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뭐 올림픽 기간 동안에 중요한 부분들을 갖다가 아까 그 담 설치해가지고 뭐 이제 만드시고 이러지만 그 내부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지금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따로 또 뭐 정식적인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저 조금 말하기로 굳이 저 생각은 두 개씩 결승이 있겠는가 생각도 들었더니 다른 뭐 어떠한 부분들이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 들어오시는 이제 기념광장 같은 경우에 보통 저희가 1인당 아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6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5,400제곱미터 정도가 되니까 약간 1,000명 약간 안 되는 분이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광장의 특성은 너무 크게 조성을 한 번에 해버리니까 굉장히 험해져요. 주변. 그래서 행사가 없었다든가 내지는 어떤 평상시에 이게 저희가 규모의 이 스케일 시각적으로 보게 되면 좀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이게 유럽 같은 데 여러분들 여행을 가시는데 광장이 굉장히 규모에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적정한 4, 5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다 막고 있거든요. 가운데 거기는 중정의 광장입니다. 그래서 광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만 돼도 상당히 사람들이 왔을 때 이거 다 비어있고 괜찮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처럼 이제 옆에는 이렇게 높은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한쪽에만 면적을 너무 크게 확대를 해버리고 저 포장 면적이라고 광장은 어차피 또 손씩 포장을 해야 되는데 물론 동절들이 있겠지만 가전기의 반사각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심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인간적인 규모 안에서 한 1,000명 정도가 모이는 게 우리가 큰 행사할 때는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주민들을 위한 부분도 굉장히 크고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광객이라든가 왔을 때 동계 스포츠라든가 내지는 할 수 있는 다양한 또 공간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시내에 있는 뭐 서울이라든가 스키 마사지가 여기라든 그렇게 돌멩이를 심어놓은 게 많은데 그 돌멩이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에 박수가 좀 다 모아놓고 포탈을 후보를 한번 검토해서 그 한쪽에 진짜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역사거든요. 개성하는 게 거기에 주민들이 다 들어가서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화원을 나가는 쪽에 한쪽에 지금 저기 조명하는 쪽에서 남신들 들어가고 비석을 세워놨는 거 그거 갖다가 그것도 참 좋은 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도 세워놔서 하나에도 조명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하는 그리고 그 건물 안에 뭐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게 많이 있네. 체험할 수 있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사실 건축물 내부는 뭐 어떻게 채워질지 확정된 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올림픽과 관련해가지고도 관광객들이 충분히 볼 수 있게 체험할 수 있게 당연히 눈으로 보는 것 말고도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관광객도 관광객이지만은 지역 주민들이 상시 체험을 하면서 지금 보면 우리 정책을 보면은 노인 좀 많지만 이 애들에 대한 그게 전혀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뭐 별장군이 인구가 줄어들기 좀 젊어져야 되는데 젊어지지 못하고 다들 나이 먹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상시로 좀 쓸 수 있는 이런 공간들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하는데 그런 공간을 꼭 한 100평에서 한 150 정도 해서 공간 넣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초등학교 젊은 층들이 즐길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거를 좀 그런 거라는 생각을 건강하니까. 현재까지는 저희가 뭐 기획 전시실이라든지 강의실을 통해서 그런 이제 용도로 사용하게끔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용할 때 평창 평화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각종 프로그램들을 돌리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최대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만 하지 말고 실행이 돼야 되니까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공부만 할 게 아니라 가서 거기에 넣어가지고 실행시켜야 되는 거지. 뭐 여기 가서 검토한다고 우리가 와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검토 받으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니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실행시켜서 거기에 맞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자꾸 뭐 첫번부터 자꾸 말씀을 드려서 조심하는데 저는 이제 대관령에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 이제 올림픽 우리가 상상하면서 고생도 많이 했고 뭐 그랬습니다. 우리 랜드마크는 사실 저는 우리 메인 스타디움 개회식과 회의식을 했던 곳이 가장 큰 거고 우리가 번영이 할 때는 25,000석을 존속시키는 걸로 결정을 받던 것이 왜 사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라졌다면 여기가 그 메인 스타디움이었다는 것이 표시되어야 되는데 그게 랜드마크 아니겠냐. 그러면 최소한 뭐 100분의 1을 하든 10분의 1로 축소돼서 어딘가는 그게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거든요. 올림픽이랑 다른 거 들어가려면 우리 대관령의 랜드마크는 결국은 개회식과 회의식 장소였는데 그게 사라졌으니 지금 빨간 하얀 청와대만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와 연관해서 메인 스타디움을 축소를 해서 뭐 북한의 김여정이 앉았던 자리가 어디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앉은 자리가 어디 있고 과학 올림픽 위원장이 앉은 자리가 어디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앉았던 자리를 좀 표시해서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축소가 되더라도 우리가 사진 한 장 내가도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가지는 못했어도 지금 와서 한번 들어간 것처럼 한번 찍어볼 수 있는 그런 장소도 필요하지 않겠냐. 체험할 수 있고. 그 다음 제가 홋카이도에 갔을 때 그 올림픽 했을 때 삿포로 올림픽 때 가보니까 스키 모양을 해서 안내 표시판을 한 게 있어요. 여기는 스키 발상지입니다. 그럼 그런 것도 공원에 뭔가를 하나 해서 스키 발상지면 동계 발상지라는 것을 표시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평화만 아까 얘기했는데 올림픽이 되는 거.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쪽에 어떤 광장이 하나의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스케이트장 그 육지에 만드는 것보다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저기 새로운 원희 회장님 말씀하신 하천을 볼을 몇 가지 막아서 그저 매년은 안질뱅이 뭔지 아시죠? 올림픽은 아니지만 체험할 수 있는 스케이트 장소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얼음에서 할 수 있는 비상 경기들 많지 않습니까? 아이스하키라든가 기타 누군가 겨울에 한 번씩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해보서 올림픽 경기 중계를 체험해볼 수 있는 하천을 만들어주면 겨울에 체험을 한 번씩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천에 그냥 조성만 하지 말고 겨울에 어떻게 우리가 이용할 것인가 투자에 대한 그다음에 거기 누군가가 그러면 우리 시민이 뭔가를 산다면 돈을 벌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 공간을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검토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게. 그리고 지역적인 사회단체장이나 적주민들한테 얼마나 했고 제어공간을 그러면 저걸 돈을 받는다면 1년 몇 명을 기준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건지 그럼 거기에 맞게 설계되고 저는 아까 건물 말씀하시는데 하드웨어를 먼저 만들어 놓고 맞추기보다는 안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소프트웨어부터 먼저 계산을 하고 하드웨어를 맞추는지 더 나은 방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기 토종 같은 게 얼마나 그런 걸로 그걸 알아요. 아까 저 건물 정면을 보니까 정면 보면 평창올림픽 마크가 로타리에서 보면 후면이 되고 정면에서 보면 저쪽에 기념관 쪽에서 보면 정면이 되죠. 여기가 지금 후면이죠. 조금 전에 여기가 후면이 아니라 여기 맞아요. 정면에서 보면은 이제 올림픽 마크가 평창 마크가 딱 보였습니다. 그리고 후면에는 저기 보니까 평창 올림픽 해가지고 글씨만 치고 있는데 여기가 주 무대 광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희 주민들이 보기에는 저쪽 앞쪽보다는 여기가 올림픽 이건 지금 정면이지 않습니까? 정면 쪽이죠. 그 마크가 보이는 거니까 여기가 여기 포토들이 조그만 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찍어서 포토들을 만들어 주실 건데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서 포토존 자리를 좀 사진을 찍을 자리를 좀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고 그거 후면에 후면 여기 정면이고 여기 후면 있는데 이쪽이 후면이죠. 여기서 보면은 사진을 찍어서 평창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지금 주민들이나 공항들 많이 와서 광장이니까 포토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디서 찍어도 평창이랑 대관령 아니 보여야 돼. 여기 광장이라는 이미지가 당연히 딱 들어올 수 있게끔 사진을 찍었을 때 평창을 알리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좀 시설물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나무만고 광장은 좀 그게 누가 왔을 때도 사진 한 번 딱 찍었는데 여기 찍어야 돼 저기 찍어야 돼 찍을 때가 많아야 되는데 나무만 많으면은 물론 쉴 곳은 많습니다. 좋습니다. 쉬는 건 좋은데 보고 이거 볼거리들이 더 많아야 되지 않겠나. 시설물을 하나 하더라도 올림픽에 관련된 걸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는지 좀 포토존을 좀 더 많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원님 위원장입니다. 오늘 사실 그 공청회는 지금 이제 설계를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탄 없이 아무 얘기도 말해 주시면은 우리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작을 안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라든가 정황상 맞으니까 오신 분들 궁금하시면은 아직 설계를 시작 안 했으니까 충분히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많이 해주시고 어쨌든 본회의 좀 말씀하신 우리 기념관하고 지금 트럼프 조성사업하고 연계되는 다리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 왜냐하면 기념관에서 차를 기념관에 세우든 여기 주차장에 세우든 이동하는 데서 그 얘기 그거는 문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기념관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먹는 게 아니고. 제가 분산을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저 동선이 동선이. 좋아요 기준과 길을
아니면 뭐 수렁다리라도 인도 간단하게라도 하나 더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렁다리 요즘 많이 만드는 그것도 하는 것 같은가.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보니까 지금 우리 로타리에서 사실 정면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주차장도 보고 이제 도면을 배치하신 거더라고. 주차장에서 정면을. 그래서 실제 우리가 로타리 쪽에서 제가 봐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주 메인은 주차장에서 가는 게 정면이 맞는데 실제 주민들은 저 로타리에서 지휘하거든요. 그 권위님 말씀도 로타리에서 봤을 때 이게 정말 뭐 올림픽 관계된 시설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로타리 쪽에서는 아무 문구도 없단 말이죠. 정면이라고. 아니 지금 완전히 정면 아니죠. 개정 올라간 데가 지금 올림픽 막혀 있는 데가 주차장에서 올라간 거죠. 앞뒤로 다 앞을 붙일 겁니다. 그렇게 어제 말씀이 그 얘기예요. 지금 이제 그 로타리 쪽에서는 아무 물체가 없고 주차장에서 들어가면서 이제 계단도 있고 의자 계단도 있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뭐 충분히 좀 얘기하실 분 얘기하시고. 네, 저도 의견을 한번 드리자면은 일단 이게 공원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저녁 같은 경우는 이제 어둡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오밤중 때가 나중에 될 수도 있고 특히 겨울 같은 데는 사람들이 안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외벽 부분이나 이런데 그 동대문 아트플라자인가요? 네, 그런 데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아름답게 이렇게 조명으로 이렇게 꾸밀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저녁 부분에 이 공원들을 좀 밝게 꾸밀 수 있는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1층 그 내부 시설 같은데 그 간이실 있잖아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계속 쓰는 부분이 아닌데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들어가면 1층에서 뭔가 이렇게 다 영감을 얻거나 뭔가 이렇게 임팩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강의실보다는 어떤 다른 공간으로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의실은 네. 그 주민들께서 쓰시는 실로 네네. 명칭만 강의실이고요. 네. 주민들께서 전용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네네. 주민들 공간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도 다용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네. 일정 부분은 조금 그게 좀 더 이렇게 더 아름답게 꾸며지고 강의실이라던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은 다른 쪽을 이렇게 빼서라도 아까 네,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런 부분들하고도 같이 좀 연계를 해서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안등이나 CCTV나 방송 설계는 기능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기는 어디에도 다 안전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나는 거기 플러스에서 경관 조명이라고 해서 건축물 외벽을 갖다가 앞에서 잡아주는 조명이나 조경 시설물 중에서 오브제를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또 경관 조명을 따로 다 계획이 들어가 있으니까 걱정할 수 없죠. 네, 보충을 하자면 그러니까 1층이 그 강의실이고 2층이 기획 전시실인데 그걸 바꾸면 어떨까요? 1층에 들어왔을 때 뭔가 기획 전시가 들어있고 했을 때 또 강의 같은 강의실은 저희들이 충분히 그 필요에 의해서 오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곳이기 때문에 2층도 괜찮겠지만 오히려 1층은 누구라도 왔을 때 보여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층이 전시실로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계 지침을 받을 때 이 강의실은 이제 주민들께서 평상시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휴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의실은 휴관이 없이 따로 없이 항상 이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외부에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기획전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요청사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공간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누군가의 혼란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을 오히려 위치적으로 해서 공간을 흐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페와 강의실은 휴관에 상관없이 오픈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같이 연계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또 사실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강의실은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도처에 많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에 의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꼭 1층에 자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카페가 매일 휴관에 상관없이 오픈을 하듯이 강의실도 그렇게 같이 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기획 전시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기획 전시실은 전시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게 각종 학술대, 그다음에 회의, 하여튼 그쪽 방향으로 맞춰가지고 지금 공간을 맞춰놨기 때문에 아마 그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 하려고 지금 하는 그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광객도 얘기하시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한 평단시 7, 80%는 주민들 쓰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좀 전에 부분이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편하게 접근하고 또 실습 공간에 조금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주가 관광객인지 주민인지 그것도 좀 면밀히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간 이제 콘텐츠 할 때, 그것도 배치할 때 그리고 저기 팀장님, 이 설명회가 조금 끝나고 완전히 됐을 때 한 번 더 합니까? 언제 또 합니까? 앞으로 계획, 설명회 계획. 설명회는 내부에서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릴 사항을 있을 때 다시 한번 연사무소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계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좀 힘들더라도 자주 진행 과정도 같이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지만 나중에 문제점이 비롯하지 마시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주민들이 참 하니까 생각도 못한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또 더 생각할 수 있으니까 기회를 좀 자주 주셔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하는 건물이 왕궁 식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연에서 주민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최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의견들 받으시고 저한테 계속 이제 공유해 주시면 그때마다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개인적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하천을 장사 건너다 보면 지금 현재 조치하는 건물, 산업 건물하고 정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정각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 대관령 주민들이 나중에 이제 한 해를 넘기면서 그 재활용 같은 경우를 이제 촬영을 하고자 행사를 열었을 때 그걸 가져간다고 하면은 그 위치가 좀 생뚱맞아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을 옮겨서 지금 화학회장님 마당이나 그쪽에 이제 옮길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그 부분도 그런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옮길 수 있는지.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관령 주민들이 이제 한 해를 넘기면서 그것은 어떤 재활의 오브제 역할을 좀 한다 그러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설계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연사무소 가고 지역 주민들 의견 받아서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걸로 이렇게. 하루 옮겨달라고 해도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뭐 얘기 없으면 오늘 누가 어떤 분이 정리 좀 하실 때 지금 주민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메모를 다 하셨는지 저도 다 했는데 혹시 말씀 좀 해주시죠. 저도 메모한 게 있으니까 이 반영해달라는 게 아니고 알고 하시면 되니까 이거 얘기 정리 좀 해주시죠. 우리 도 의원님 한 말씀 오늘은 다음에 아니 오늘 우리가 주민들이 얘기했던 걸 좀 적었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제가 선생님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 중요해요. 얘기했는데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이장 교배생이 얘기했는데 순서가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시내 산지에 있는 조형물에다가 조합을 저 시설에다 같이 포함시키면 좋겠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얘기했는데 올림픽 감독과 올림픽 관련된 어떤 느낌이 없다. 이 시설이 그런 데서 좀 검토를 좀 해달라. 랜드마크라든가 얘기하셨고 또 기념관하고 우리 테마파크하고 연결 동선을 좀 검토해달라. 그리고 또 특히 주민들이 특히 1층은 주민들이 늘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좀 확보해달라. 시설물도 좋고 그리고 할 때 하천 정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네, 따르지 말고 그리고 또 우리가 행사를 좀 많이 하거든 지금요. 행사에 필요한 공간을 좀 확보해달라.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메인 스타진과 여기 평창 파크하고 하는데 어제는 말씀 우리 김여정 씨하고 이 대통령하고 뭐 하여튼 의자들하고 그거는 지금 사실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데 도에서 내년도에 그 공사를 결정합니다. 할 때 한번 주민들을 참여시켜하고 설명회 한번 하겠습니다. 또 불러가지고 그건 저거 할 일이고 그리고 또 하천을 이용한 겨울에 뭐 스키장이라든가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해달라. 그리고 포토존이 할 수 있게끔 좀 공간을 좀 아름답게 좀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해달라 그랬고 또 밤에 안전하게 조명이라든가 경관 조명이라든가 좀 해달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정각하고 환호를 우리 평화하고 지금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해달라. 저는 그 정도 적었습니다. 이 관찰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알고 하시라고 해요. 혹시나 누락된 거. 그저 올림픽 종합올림픽 테마파크 올림픽이 들어가 있는 거. 그건 제가 말씀드려요. 그거 진행하시죠. 이상입니다. 네, 오늘 주민설명에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주민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이거 자료 좀 줄 수 있죠? 뭐 면회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면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거는 좀 해서 다음에 와 봤을 때 우리도 좀 보고서